스페로우 지갑을 사용해서 UTXO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스페로우를 사용할 것이고요. 이 스페로우를 사용하는 이유는 설명하기 가장 직관적이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스페로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은 스페로우로 하지만 뭐 넌척도 마찬가지고요. 일렉트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념 그 원리는 비슷한데 인터페이스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페로우를 주로 이제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때는 메인넷이라고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내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용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실제 그 비트코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테스트넷이라고 해서 메인넷에 올리기 전에 테스트 차원에서 돌리는 테스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걸 테스트넷이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넷이 테스트넷 3가 있고 테스트넷 4가 있어요. 3와 4가 있는데 저는 테스트넷 3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용 BTC인 TBTC가 테스트넷 3용 BTC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넷 3용 TBTC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다 동일합니다. 자, 스페로우를 실행하고 그럼 테스트넷을 어떻게 동작시키느냐라고 보면 이 툴 메뉴에서 리스타트 인이라고 하는 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 네트워크의 종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테스트넷 3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스페로우를 최초로 열게 되면 테스트넷 3와 테스트넷 4, 그 다음에 시그넷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메인넷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스페로우는 메인넷이기 때문에 메인넷은 안 보이고 테스트넷 3와 4가 보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저는 테스트넷 3를 선택해서 이렇게 화면을 지갑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내 지갑으로 보낸다. 내 그 콜드 월렛에서 그 다음에 또는 왓치온리에서 내 지갑 주소로 보냈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넷 2와 테스트 1, 2, 3 이 두 번의 트랜잭션을 제가 걸어 놨습니다. 총 트랜잭션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주소를 하나만 넣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다중 전송으로 해서 주소 두 개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 3에 두 번, 그러니까 세 번 DCA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누르면 제가 총 주소를 이렇게 세 개를 사용했습니다. 자, 세 개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14,000토시를 받은 요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000을 받은 요 주소가 있고 6,780을 받은 주소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가 리시브 어드레스가 있는데 최초에 거래소나 또는 P2P를 해서 스트라이크에서 온체인 무료 전송 옵션으로 내 지갑으로 보내면 리시브 어드레스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 최초에 받는 주소예요. 이 주소 속에는 여러 개의 그 주소를 재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주소에다가 재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 주소가 이 사람이 두 번 보냈다라고 그러면 특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지만 메커니즘상 주소 하나에 계속 동일하게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세 번 이렇게 트랜잭션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 주소에 지금 제가 14,000토시를 보냈는데 한 번 더 보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피 어드레스 해서 요 주소 끝자리가 mm8zux라고 나와 있는 요 끝자리 주소에다가 제가 지금 바로 옆에다가 테스트넷을 보내는 지갑을 하나 더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 주소 중복 전송 테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5678사토시를 입력하고 스스로는 테스트 BTC이기 때문에 제일 줄여놓은 다음에 크레이트 트랜잭션을 해서 사인한 상태로 트랜잭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스페로에서 한 다음에 서명 후 트랜잭션이 만들어진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자, 브로드캐스팅은 제 플로드에 연결된 게 아니고요. 이 테스트넷 3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공용 사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잭션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보면 제가
주소 하나에다가 라벨이 붙은 주소 하나에다가 더 보냈죠. 더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14,000토시랑 5678사토시로 하나의 주소에 2번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주소와 일단 기본적인 UTXO의 관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DCA를 할 때 주소 하나당 UTXO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런 DCA 할 때마다 주소를 바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메커니즘상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의 주소에 2개의 트랜잭션이 들어왔고 트랜잭션 하나 일어날 때마다 UTXO 14,000토시짜리 UTXO와 5,678사토시짜리 UTXO 2개가 하나의 주소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제가 시연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주소에는 15,000사토시와 또 다른 주소는 6,784토시짜리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종 요 10,000사토시, 5,678사토시, 15,000사토시, 6,784토시짜리의 UTXO를 찾아봤더니 나의 개인 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더라 라고 결과를 내서 잔액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에 되게 희한한 메커니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은행 계좌라고 한다면 내 은행 계좌 번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토시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 계좌에 000에 1111 이런 은행 계좌가 있다면 그 은행 계좌 하나에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돈의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숫자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내 잔고에 입금이 얼마 됐고 출금이 얼마 됐다라는 걸로 통해서 이렇게 잔고가 나타나는 거고 이 히스토리를 보면 트랜잭션의 히스토리를 보면 입출금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비슷해 보이나 최종 잔고를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UTXO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스페로우에 제가 지금 리시브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주소 체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체인지 어드레스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금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체인지 어드레스는 출금할 때 해야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출금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금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UTXO 메뉴가 따로 있어서 UTXO에 들어가 보면 UTXO는 미사용 그 잔액이라는 뜻인데 UTXO 하나가 그냥 각인된 동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인된 동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좀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는데 저는 UTXO를 그 각인되지 않은 무지 형태의 동전을 UTXO라고 표현을 하고 돈을 받으면 비트코인 코어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백지 동전, 백지 수표처럼 백지 동전에 얼마를 누가 보냈다라고 이렇게 딱 숫자를 적어서 제 동전 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그 동전 주머니에 넣을 때 이 동전은 누구의 개인 키로 그에 할당된 거야 라고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에서 UTXO 세트라고 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그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내 잔액을 볼 때 잔액에 얼마가 들어왔어가 아니라 UTXO를 훑어봤더니 너에게 소속된 네가 갖고 있는 개인 키에 할당된 UTXO가 이만큼 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게 이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TXO 세트가 가장 기본 단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일으킨 트랜잭션이 4번인데 트랜잭션을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UTXO가 하나씩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있죠? 이것은 duplicate address라고 되어 있죠? 주소를 2번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표시로 duplicate address라고 동일한 주소에 2개의 UTXO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UTXO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지 동전에 보내는 사람이 얼마의 금액을 넣고 보내면 비트코인 그 노드에서 야, 네 개인 키로 UTXO가 얼마짜리가 왔어 라고 그때 이제 딱 각인을 해서 제 동전 주머니에다가 넣는다. 이게 UTXO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UTXO가 딱 숫자가
그 각인이 돼서 내 동전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것은 그대로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된 잔액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사용된 잔액은 이만큼인데 전체 금액이 네 덩어리에 각인된 동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UTXO의 개념이고 어드레스의 개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소에 여러 개의 UTXO가 있을 수 있다. 그쵸? 그리고 UTXO 하나에는 여러 개의 주소는 할당될 수 없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지갑 1에서 지갑 2로 제가 이제 전송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갑 1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갑 2에 제가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하고, 자, 보내기 위해서 샌드를 누르고요. 페이먼트에 주소를 여기다 옮겨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벨을 전송 테스트 1이라고 하고, 어마운트를 제가 7,000 사토시를 보내보겠습니다. 7,000 사토시. 자, 7,000 사토시를 보내면 15,000, 16,780, 5,678이라고 돼서 각인된 동전이 아예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샌드를 하려고 얼마를 하려고 했냐면 7,000 사토시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7,000 사토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이 UTXO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전 하나를 그대로 7,000 사토시랑 딱 맞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7,000을 보내려면 요 15,000 사토시에서 7,000만큼을 빼고 다시 비트코인 장구로 보내서 코어 그 노드로 보내서 이 프로그래밍을 보내서 내가 15,000 사토시짜리 UTXO를 쪼개서 7,000 사토시를 보내고 수수료를 채굴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할당해 놓고 나머지를 내 걸로 돌려주세요라고 만들 수도 있고요. 10,000사토시짜리를 헐어서 쓸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UTXO 세트 중에서 내가 그냥 보내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 기본값인데, 그러지 않고 가능성을 본다면 15,000짜리에서 쪼개서 쓸 수도 있고 10,000짜리에서 쪼개서 쓸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쓴 다음에 남은 걸 그러니까 쪼개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UTXO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000 사토시짜리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저는 지금 좀 화면이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믹서로 한번 돌렸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프라이버시로 되어 있는데 이피션시로 바꾸겠습니다. 프라이버시 하면 이렇게 페이크 믹스로 해가지고 약간 더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요거 프라이버시를 눌러놓고 했네요. 자, 이피션시로 하면 전송 테스트로 이쪽에 보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체인지 오브 7859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잔액 주소인데 이 잔액 주소 끝을 보면 5953V거든요. 자, 어드레스에 보면 여기 5953V 제 잔액 주소 첫 번째 거를 자동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 나가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크레이트 트랜잭션 누르고 그 다음에 준비된 거 한번 확인한 다음에 사인 절차를 진행하고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인을 해서 사인된 트랜잭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플로드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제 사인하게 되고 브로드캐스팅 요 테스트넷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드를 통해서 지금 브로드캐스팅을 했고요. 자, 언컨펌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보면 트랜잭션을 보면 전송 테스트 1로 이렇게 7,000 들어왔죠. 자, 지갑 2 입장에서 보면 이제 UTXO가 두 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7,000짜리가 들어와서 UTXO가 10,000 더하기 7,000짜리 이 두 개의 UTXO를 이 지갑 2는 갖게 된 것이고 이 UTXO가 개인키 지갑 2의 개인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을 17,000 사토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고 보낸 거를 이제 살펴볼까요? 지갑을 다시 들어가서 어드레스 쪽에 가보면 아까 트랜잭션을 보면 입금되는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액 입금되는 주소가 있고
여기 체인지 잔돈 주소가 있고 수수료가 있었어요. 수수료는 이제 저쪽 채굴 쪽으로 그 수수료 이 mempool에 이 트랜잭션이 들어가면 이 수수료는 또 모아서 채굴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수수료는 이제 제 소관을 떠난 것이고, 제 지갑을 보면 전송한 내역에서 1로 갔고 지갑 2로 갔고 잔액 주소로 7859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7859가 잔돈 주소로 들어오면서 얘가 또 UTXO로 하나의 무지 동전에서 7859를 잔돈으로 였다 받아라 라고 해서 동전 주머니에 딱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UTXO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UTXO를 눌러보면 전송 테스트, 지금 보니까 15,000짜리에서 얘가 15,000짜리를 헐어서 보내고 수수료 내고 남은 걸 이렇게 받은 거네요. 그쵸? 그러면 UTXO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15,000 있었고 많이 있었고 6789, 56, 78 이렇게 있었는데 15,000짜리가 없어지고 잔돈으로 이렇게 받았다. 그리고 이 잔돈 주소도 내가 갖고 있는 잔돈 수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잔액은 이런 방식으로 히스토리는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UTXO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유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각인되지 않은 무지 동전에다가 숫자를 입력해서 내 동전 주머니에다가 넣는 거, 그 덩어리 하나가 UTXO고, 그 UTXO를 사용할 때는 어떤 걸 사용할지를 내가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 그냥 자동으로 설정된다면 다시 그 금액을 무지로 지운 다음에 보낼 거 보내고 잔돈 주소로 다시 각인을 해서 내 동전 주머니에다 집어넣는다. 이게 UTXO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송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UTXO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UTXO를 이제 관리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관리하는 게 뭐 나누고 합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일종의 관리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7,000사토시를 보낼 건데요. 다시 한번 7,000사토시를 제가 받겠습니다. 자, 리시브를 해서 요 주소가 이렇게 사용됐죠. 그럼 요거를 이런 식으로 카피 어드레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리시브에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카피를 해도 됩니다. 자, 카피를 한 다음에 제가 7,000사토시를 다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UTXO에서 이 가능성을 한번 보면 10,000사토시짜리를 UTXO를 헐어서 7,000 보내고 수수료 내고 남은 거를 다시 잔돈 주소로 받을 수도 있고, 7859짜리를 헐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요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UTXO에서 10,000사토시짜리는 건들고 싶지 않아.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프리즈 UTXO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지갑에도 인터페이스만 다를 뿐이지 거의 대부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렇게 얼려버리면 이 아이는 자동으로 그 전송할 때 자동으로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이 얼려놓은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아이를 얼려놨다면 가능성은 이제 이 가능성이 남습니다. 7,000사토시를 보낸다면 7859짜리를 헐어서 사용하거나 부족한 것을 합쳐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냥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얘를 헐게 될 거예요. 10,000사토시는 안 건들 겁니다. 자, 샌드를 누르고 제가 붙여놓고 전송 테스트 2라고 하고 7,000사토시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크레이트 트랜잭션 확인을 하고 사인 전 단계 사인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면 사인이 끝나고 플로드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000사토시짜리가 자, 언컨펌드 됐고 여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7,000사토시짜리 UTXO가 지갑2는 이렇게 만들어졌죠. 전송 테스트 2로. 그러면 지갑을 가보면 UTXO에 들어가서 보면 10,000사토시짜리는 얼려놨으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7,000을 보냈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보내지 않고 7,000을 넘었던 것을 사용해서 잔돈 주소로 다시 UTXO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TXO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걸 한번 또 해볼 텐데, 이번에도 7,000사토시를 보낼 거예요. 7,000사토시를 보내기 위해서 지갑2에 지갑을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7000 사토시를 보낼 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6780이 있고요. 5678이 있고요. 718이 있어요. 그러면 7000이 되려면 요 두 개를 합쳐서 7000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두 개 합쳐서 7000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 두 개 합치면 7000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000 사토시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보내거나 이거랑 조합해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조합해서 보내는 거는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랑 잔돈을 쓰고 싶어요. 짤짜리를 쓰고 싶어서 6780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소를 복사했죠? 그리고 UTXO에서 그냥 전송을 하면 어떤 걸 사용할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6780하고 718하고 두 개를 선택해서, 즉 마우스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UTXO를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거든요. 이런 다음에 이 아래 보면 Send Selec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요 두 개를 사용해서 보내고 잔돈 주소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5678은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Send Selected 누르고 주소 붙여넣고 전송 테스트 3 하고, 자, 어마운트를 자 7000까지만 쓰겠습니다. 아까 7320이라고 돼 있었는데 전 7000까지만 쓰고 잔돈은 또 다시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송 테스트 3에 대한 리시브 주소 여기 있고요. 잔돈 주소 이만큼 나올 거고, 수수료가 이렇게 예상되는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크리에이트 트랜잭션, 사인 준비, 사인, 비밀번호 입력, 브로드캐스팅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7000 사토시만큼의 트랜잭션이 이제 됐고요. 플로드로 보냈어요. 장부를 훑어서 네, 이렇게 mem풀을 해서 이제 멤플로 들어온 상태가 여기 있고요. UTXO 들어가 보면 여전히 전송 테스트 3에 7000 들어왔죠. 자, 그런 다음에 지갑을 다시 들어가 보면 UTXO에서 5678은 남아 있고 좀 전에 67 얼마짜리하고 잔돈 합쳐서 보낸 다음에 다시 289 사토시만큼이 짤짜리로 남은 게 이렇게 체인지 어드레스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UTXO와 주소와의 관계, 그리고 UTXO를 어떤 식으로 모아서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UTXO가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한번 쭉 설명드린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주소에 여러 개의 UTXO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UTXO는 개인키 UTXO를 한번 훑고 그 UTXO가 누구의 개인키인지를 꼬리표를 찾아서 그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UTX의 총합을 보여준다. 그래서 동전을 쫙 모아서 그 동전 소유자에게 당신의 동전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개념으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잔액을 보여준다. 요거 설명드렸고요. UTXO는 숫자가 적혀져 있지 않은 무지의 동전에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이 숫자를 새롭게 지우고 적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동전이다. 그래서 그런 동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셀렉티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얼려놓을 수도 있다. 얼려놓은 것은 자동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UTXO와 지갑과의 관계, UTXO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잘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혼동스러울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